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교과 공부, 특히 사회과학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교과 개념어를 몰라서 선생님, 건국은 뭐고 천도는 뭐예요? 침식이 뭐예요? 공생은 뭐고 기생은 뭐예요? 애들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해력 이야기와 관련된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문해력 논란이 계속해서 식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문해력 진짜 심각하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팬데믹이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동시에 바야흐로 영상 시대가 도래했죠.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여러 가지 학습 분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장을 받은 분야, 바로 문해력인 거예요. 문해력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간 문식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었던 분야예요. 기초학력 수준을 결정하는 능력이 하나는 수리력, 다른 하나가 문해력이거든요. 아니, 문해력이 그렇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언어교육 면에서만 보더라도 언어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은 좀 어때요? 말로도 하지만 글로도 주고받죠. 타인의 말과 글을 이해하고 나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거나 쓸 수 있어야죠. 그런데 표현을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어휘를 알아야 해요. 어휘량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연령별로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8세는 대략 8,000개, 9세는 10,000개 정도, 10세는 14,000개, 11세가 되면 20,000개 정도, 12세에는 26,000개, 13세가 되면 30,000개가 넘는 어휘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증가 추세가 1년에 약 5,000개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평균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평균에 도달할 수도, 아니면 여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평균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어휘 수준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습득입니다. 제가 왜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언어, 특히 모국어는 어휘를 이 습득을 통해 익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덜 스트레스 받고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외국어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휘를 습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뭘까요? 네, 독서와 대화거든요. 그런데 이 독서 대 대화, 이 습득의 맥락이 제공하는 어휘의 수준과 질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저도 굉장히 의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 더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거든요. 대화 속에는 일상어가 대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독서가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책을 즐겨 읽냐 말이죠. 아니, 생맹, 미맹, 야맹, 문맹, 이제는 책맹까지 논하게 된 시대입니다. 책맹,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읽을 수는 있지만 읽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책맹. 문맹, 책맹할 때 이 맹자가 눈멀맹이거든요. 동시에 바라볼 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읽을 수는 있으나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읽지 않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2021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성인이 47.5%, 세계 최하위 독서율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읽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은 책을 왜 안 읽을까요? 아니, 사실은 안 읽는 아이보다 못 읽는 아이가 더 많아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고, 어려우니까 안 읽는 거예요. 독서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문해력이 낮다? 아니면 문해력이 낮아서 아이들이 독서를 못한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말이죠. 결국 이건 상호작용 효과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진전은 없어요. 열쇠는 어휘예요. 선생님, 저학년 때는 많이 읽던 아이가 고학년 올라갈수록 책 안 읽어요. 맨날 학습만한만 봐요. 이런 부모님들 고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비슷한 맥락의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교과 공부, 특히 사회과학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교과 개념어를 몰라서 선생님, 건국은 뭐고 천도는 뭐예요? 침식이 뭐예요? 공생은 뭐고 기생은 뭐예요?
애들 어렵겠죠. 이런 교과 개념어는 우리가 일상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1년에 평균 5,000개 정도의 어휘량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000개의 어휘는 독서, 대화, 그리고 기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독서나 대화 또는 학습에서 자꾸 어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문해력만큼은 영상과 학습 만화 노출은 최소화시키되 최대한 학습이 아닌 습득이라는 자연스러운 노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대략 2년간의 준비 끝에 초등 어휘인력 365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손에 들어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 걸렸죠. 한 번 풀고 치울 문제집도 아니고요. 한 번 읽고 다시 책장에 꽂아놓을 그런 책도 아니고요. 365일 아이들의 시선과 함께할 책, 인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 10배는 더 막 애가 쓰이는 거예요. 아이가 어휘력이 약하다, 이 말의 속뜻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어 때문에 진짜 학습해야 되는 기본 요소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현상, 또 글을 쓸 때 표현력이 부족하다, 자기 감정을 헐, 대박, 쩐다, 막 킹받는다, 요 정도의 표현밖에 못한다,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는 신조어보다 더 모른다, 이게 다 어휘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짧지 않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정어, 가치어, 과학 개념어, 그리고 사회 개념어, 관용어, 속담, 사자성어까지 이렇게 7가지 테마를 매일 돌아가며 습득할 수 있도록 진짜 신중하게 어휘를 선정했어요. 어휘도 편식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어휘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감정어와 가치어처럼 내 감정과 생각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부터 속담, 사자성어, 관용어처럼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 어휘의 품격을 높여줄 필요도 있죠. 또 일상어가 아니지만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교과 개념어까지 두루 접해봐야죠. 1년이라면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7가지 테마로 골고루 익혀야 해요. 1년 아이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겹지 않아야 해요. 동시에 재미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쓰임도 있어야 해요. 어휘는 써먹는 순간이 자기화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관용어 테마 중에 발을 뻗다가 있어요. 자, 예문으로 숙제를 다 끝냈으니 오늘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오늘 당장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는 예문이죠. 조삼모사, 우공이산, 이런 사자성어 어렵거든요. 특히 한자어 풀이만으로는 뜻을 알 수 없어요. 유래를 알아야죠. 그리고 일상에서도 활용해봐야죠. 등고선, 다수결 같이 어려운 학습 개념어도 대충 앞뒤 문맥으로 뜻을 짐작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한자로 쉽게 풀어 설명해줘야 해요. 그래야 어휘가 확장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인력을 통해서 그날 익힐 가장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한자어의 풀이와 함께 어휘가 가지는 속뜻, 그리고 어휘와 관련된 그날 하루 동안 생각할 거리나 실천할 것, 또 우리 아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이야기들을 실었어요. 예문은 아이들 수준의 말과 글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표현했고요. 비슷한 말과 반대말 함께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테마별로, 날짜별로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어휘와 관련 지을 수 있는 확장된 다른 어휘들을 다양하게 실어두었어요. 그리고 365일 중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현충일도 있고 한글날, 뭐 근로자의 날, 이런 날들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들, 뭐 현충일에는 헌신, 근로자의 날에는 인권, 이런 식으로 그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어휘들을 그 날짜에 딱 맞게 익히면서 지식과 교양과 품격을 우리 아이들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도 대충인 날이 없어요. 왜냐? 온종일 가슴에 품고 곱씹어볼 어휘를 이렇게 날짜에 따라 배치, 재배치, 수정과 보완을 수도 없이 거쳤거든요. 그리고 하루 하나의 어휘는 너무 아쉬워서 확장 어휘까지 실어두었으니까 결국 1년간 대략 1000개가 넘는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구성해 두었거든요. 이게 교사의 시선에서 엄마의 애틋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정말로 오래 걸렸어요. 교실에서도 오늘의 어휘라고 칠판에 하나씩 적어두곤 하는데요. 제가 억지로 써라, 외워라
외워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귀신같이 기억하고 찰떡같이 써먹는 그런 아이들을 눈으로 직접 보다 보니까 어휘 선정에 훨씬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무심히 놓여있는 인력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써먹는 거예요. 인력 속 어휘 수준은 예비 초등부터 고학년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잡았어요. 이 어휘 수준의 다양성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날은 낯설고 어려운 어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아는 어휘, 한번 본 적 있는 어휘 만날 수도 있겠죠. 매일 어렵거나 매일 쉽거나 해서도 곤란해요. 그런데요, 내가 아는 어휘야 하는 그런 어휘 있죠. 그런 어휘도 가짜로 하는 어휘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휘의 속뜻과 어휘 속에 담긴 이야기, 한자어 풀이, 학장어휘 등등을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른들도요. 낯설고 어려운 어휘는 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비초등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까지는 지금이 어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휘 노출 환경 꼭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중학년 3, 4학년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입학을 전후했을 때 딱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이 중학년 아이들의 문해력 바닥을 치고 있다는 연구 논문 정말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어휘부터 다져줘야 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중학년 아이들, 그리고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은요, 가짜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어휘들, 이 빈 구멍들을 채워서 진짜로 잘 아는 자기화된 어휘량 늘려주셔야 돼요.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 책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어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 교과서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과 글에서도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어휘 노출 환경 마련해 주시고요. 하루하루 부쩍부쩍 문해력이 자라는 아이들을 기대하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